대법원 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사건의 책임을 묻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군사력을 동원하여 군 지휘권을 장악하고 이후 국가 권력을 사실상 장악한 뒤 헌법을 개정하고 정권을 운영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새로운 국가 질서를 만든 정치적 행위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난 범죄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먼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단하였다. 즉, 폭력으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권력을 장악한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후 헌법이 개정되고 정권이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거의 불법 행위를 합법으로 바꾸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군사반란과 내란은 여전히 범죄이며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5.18 특별법을 적용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이는 범죄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가 이 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이상 법원은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적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다. 가장 큰 문제는 형벌불소급 원칙과 법적 안정성이다. 헌법은 원칙적으로 과거의 행위를 사후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런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까지 다시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과거의 범죄를 다시 되살려 처벌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반대 의견은 이러한 문제를 강조하면서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다. 형사법적으로도 논쟁이 존재한다. 공소시효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국가의 처벌권이 사라지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이를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형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일부 견해는 이러한 사건은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법치주의를 강조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 권력을 장악했다고 해서 범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법의학적 측면에서는 이 사건이 매우 복잡한 문제를 가진다. 광주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경우 총격에 의한 것인지 과잉 진압 과정에서의 외상인지 등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검, 탄도 분석, 총상 경로 분석 등이 필요하다. 특히 총탄의 방향과 거리, 발사 위치 등을 분석하여 발포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의 소실과 훼손 문제가 발생한다. 시신의 상태, 현장 기록, 의료 기록 등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사실관계 입증을 어렵게 만든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나 당시 상황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밀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과학수사 측면에서는 군 작전과 관련된 자료 분석이 중요하다. 병력 이동 경로, 작전 명령 체계, 통신 기록 등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해야 한다. 이는 현대적으로 보면 디지털 포렌식과 유사한 방식의 분석이며 조직적 범죄에서 책임을 구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집단 범죄의 특성상 개별 행위자의 책임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위치 정보, 무기 사용 여부, 명령 전달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결국 이 판결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법과 역사, 정의와 안정성의 충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대법원은 정의 실현과 헌정 질서 수호를 우선시하여 처벌을 인정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소급 처벌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중요한 가치와의 긴장관계가 남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형사법과 헌법 논의에서 계속 중요한 쟁점으로 남을 것이다.